예, 이번 시간에는 인덕터의 종류와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터는 기능, 용도, 형상, 구조 등에 따라 종류가 나뉘고요. 인덕터는 크게 동조회로, 잡음 억제회로, 에너지 저장 분야에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통해 좀 더 보면은 인덕터는 우리 헨리로 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구조에는 권선형, 적층형, 방막형, 형상으로는 리드형과 표면 실장형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용도로는 고주파 회로용, 일반 회로용, 전원 회로용으로 구성되고요. 기능으로는 동조 회로, 잡음 억제, 에너지 저장이 있습니다. 인덕터의 종류를 그림으로 보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RF 초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는 라디오나 TV, 통신 회로에 적용이 돼서 주파수를 맞춰주는데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트로이드 코일이 있습니다. 얘는 AC 전원 회로에서 과도 신호 혹은 EMI 전자기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공통 모드 초크는 AC 전원이나 스위칭 전원, 배터리 충전 회로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표면 실장 인덕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크기가 좀 커 보이지만 손톱보다 아주 작은 크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PCB 기판에 부착할 수 있게, PCB 기반에 적용할 수 있게 아주 소형으로 만든 인덕터입니다. 그 다음에 몰드형 인덕터와 가변 RF 인덕터가 있습니다. 가변 RF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발진기 및 송수신기,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덕터 응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조회로라는 게 있죠. 공진 주파수에 해당하는 특정 주파수를 통과시키기 위한 수신회로입니다. 라디오에 사용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라디오에서 AM, FM 지금은 그 주파수를 딱딱 맞춰줘서 내가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 레버를 돌려가면서 AM 혹은 FM 그 주파수에 맞게 우리가 방송을 들을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럴 때 동기를 동조한다라고 해서 동조회로라고 하는 곳에 인덕터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잡음 억제, 초크 또는 페라이트 비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로 전원 공급 회로에서 잡음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을 하고요. 직류 신호는 통과하고 교류 신호를 차단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페라이트 코어, 페라이트 비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그림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페라이트 비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노트북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원부 앞단에 조금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잡음을 억제하고 주파수를 차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이즈를 감소시키기에 매우 중요한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인덕터에 저장된 자기장 에너지를 이용하여 높은 전압의 펄스를 발생시킨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방전하면서 높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사용처는 점화 플러그 회로, 스파크 회로에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인덕터의 응용에서도 캐패시터의 예를
들었었죠. 캐패시터도 사용되는 범위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다. 인덕터의 인덕턴스도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 6-8 이외에 사용되는 부분들은 직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특수 목적으로 사용이 되지만 지금 보시는 용량 이외에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임피던스입니다. 임피던스 지금까지 저희가 배웠던 R, L, C 저항, 캐패시터, 인덕터가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 임피던스를 계산하기 위해 임피던스를 알기 위해 우리가 R, L, C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입니다. 교류 회로에 위상의 의미를 포함하여 복소수로 표현되는 개념을 임피던스라고 한다. 다시 한번 교류 회로에서 위상의 의미를 포함하여 복소수로 표현하는 개념을 임피던스라고 한다. 위상이라고 하면 각도가 되겠죠. 예를 들어 사인 몇 도, 몇 도 이렇게 포함될 수가 있고요. 복소수, 저항에서는 실수만 허용이 됐지만 L하고 C에서는 복소수의 개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복소수 R 플러스 JX 이렇게 복소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임피던스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죠. 임피던스는 Z로 표현됩니다. Z. 그래서 임피던스에는 세 개의 성분들이 있죠. 첫 번째 저항 성분, 두 번째 캐패시터 성분, 세 번째 인덕터 성분. 이 세 개를 포함해서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세 개를 포함해서 Z라고 표현이 됩니다. 임피던스의 실수부를 저항으로 하고 허수부를 리액턴스라고 한다. 다시 한번 임피던스 Z의 실수부를 저항으로 얘기를 하고요. 허수부를 리액턴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위에서 얘기했듯이 Z 임피던스는 R 플러스 허수 이렇게 표현된다. 리액턴스는 X로 표시됩니다. X로. 그러면 리액턴스에는 뭐가 있냐? 리액턴스 C와 L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리액턴스 커패시터에 대한 리액턴스는 다시 오메가 C분의 1 L은 오메가 L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오메가는 뭐냐? 오메가는 우리가 교류에서 배웠던 2 파이 F라고 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를 다시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면 교류 회로를 직류 회로 해석할 때 필요하게 되고요. 복소수는 크기와 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항은 실수부로 나타내고요. 리액턴스는
허수부로 나타나게 된다. 리액턴스에는 용량성 리액턴스와 유독성 리액턴스가 있고, 용량성 리액턴스는 XC로 표현되고 오메가 10분의 1, 그리고 유도성은 XL로 표현하고 오메가 L로 표현한다. 다시 한번 오메가는 2 파이 F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임피던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 Z로 표현이 되고요. 회로의 전압과 전류의 비를 나타내게 됩니다. 회로의 전압과 전류의 비, 단위는 옴으로 나타냅니다. 임피던스는 실수부와 허수부로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수부는 저항으로 표현이 되고요. 허수부는 리액턴스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Z는 R 플러스 JX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개의 수식이 있습니다. 이 수식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V는 저항에 대한 전압, 인덕터에 대한 전압, 커패시터에 대한 전압을 전부 더한 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항 VR은 IR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VL은 IL로 표현될 수 있는데, 얘를 다시 L 곱하기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율로 나타낸 것 뿐입니다. 그리고 VC 커패시터의 전압 같은 경우에는, 커패시터는 충전과 방전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충전에 대한 내용으로 인테그랄 모든 전류를 시간에 따라 충전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C분의 1 인테그랄 I dt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수식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수식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V는 IR, R에 대한 저항에 대한 IR 플러스 인덕터에 대한, 그리고 캐패시터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좀 다시 I를 전부 묶어주면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임피던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R, L, C를 모두 포함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V는 임피던스 곱하기 I로 표현이 될 수 있다. V는 임피던스 곱하기 전류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임피던스만 따로 빼서 얘기를 하면, 임피던스는 실수부인 저항과 허수부인 L과 C로 표현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다시 J 허수부만 뽑아서 정리를 하게 되면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타입니다. 오메가 C분의 1로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허수부 이 부분을 우리는 리액턴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R 플러스 JX로 표현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도식은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제가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보면 V는 임피던스 곱하기 전류, 그 다음에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X로 표시될 수 있다. 여기에서 또 하나 X는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로 표현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림 6-32 RLC 회로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전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류를 기준으로. 이랬을 때 저항 성분은 전류와 전압이 위상이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L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서 진상이 될 수가 있고요. C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늦게 출발해서 지상 성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RLC 회로에 있어서 R은 실수부에 대한 크기를 갖고 있고요. 허수부인 L과 C는 위상을 갖고 있어서 전압 대비 전류가 얼마만큼 빠르게 움직이느냐, 늦게 움직이느냐로 계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 R저항만 있는 게 아니고 L저항, C저항 세 개가 동시에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 6-8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크기 1V, 주파수 1kHz인 정연파 전원이 연결된 회로 A와 B에서 전류의 크기를 각각 구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류의 크기를 저희가 한번 구해 볼까요? 우선 커패시터 회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패시터 회로. 커패시터 I는 우선 V는 J 오메가 C분의 1 곱하기 I가 되겠죠. I가. 그러면 여기에서 I는 R분의 V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R에 커패시터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를 써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저항과 반대로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항과 반대로. 그래서 R에 곧바로 C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C분의 1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다시 쓰면은 I는 J 오메가 C 곱하기 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는 그냥 놔두고요. J 오메가는 2파이 F 2파이 F
F는 주파수죠. 주파수 1kHz. 1kg 곱하기 마이너스 470 나노 페럿을 곱해주면 2.9 j mA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덕터에 대한 전류를 한번 구해볼까요? 인덕터 I는 ohm의 법칙에 의해서 I는 R분의 V, R을 L로 바꿔주면 곧바로 됩니다. 그래서 V 나누기 J 오메가는 2 파이 F는 1kHz 1000 곱하기 인덕턴스 54 미리 헨리 이렇게 되면 J분의 1 곱하기 2.9 J분의 2.9 미리 헨리로 나타낼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교류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교류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 교류에 대해서 어떻게 부하가 저항 부하만 있는 게 아닌 임피던스 개념에서 리액턴스 개념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예,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